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과 함께 한기총 해체 목소리가 교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미술관이 아닌 병원과 회사, 교도소 등에서 전시회를 여는 기독 미술가들의 모임 아트미션을 문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대구 범호교회가 창립 110주년인 지난 2016년부터 의료 소외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에서 진행된 의료 봉사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었다며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과 함께 한기총 역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6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적 망언을 했다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사퇴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교계에서도 전광훈 대표회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손봉호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너무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며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수준 이하의 발언이고 너무 또 정치적인, 낮은 수준의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아주 크게 훼손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성명을 내고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개혁연대는 한기총의 시국선언문은 권력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한기총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연대는 이어 존재 이유를 상실한 한기총은 한국교회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한기총이 더럽혀온 한국교회에 대한 반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훈실 역시 현재 한기총에는 일부 군소교단과 단체들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국교회 연합조직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기총은 1989년 창립 당시 보수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연합기관이었습니다. 대형 교단인 장로교회 통합과 합동 등은 물론 성결교와 침례교 등도 가입해 명실상부 보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단 영입 논란 등으로 통합과 합동을 비롯한 대형 교단들이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형 교단으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와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 2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는 군소교단과 단체들 뿐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한기총이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데 현재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절대 볼 수 없죠. 너무도 작은 집단인데.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표회장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명의의 선언문은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종북화, 공산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전 목사의 주장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항공을 해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전 회장이 최근 별세했지만 대한항공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의 한진해운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9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 2017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의 경영을 걱정했다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큰 목소리를 냈어야 합니다. 전광훈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하야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헌 헌법 선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 하면 선거가 아니라 투표라는 말을 써야 맥락이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막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막말 잔치를 벌여왔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한기총 대표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진정한 세 번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독재자가 되라는 악담인지 덕담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기총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의 선언문을 놓고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 영향이 한기총 혹은 본인의 품격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오해하는 비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막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 우려하는 것입니다. 막말은 자유지만 적어도 논리적인 타당성은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미술관이 아닌 병원과 회사, 교도소 등에서 전시회를 여는 기독 미술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창립된 아트미션이 그 주인공인데요. 현재 서울의 한 회사 사옥에서 열리고 있는 아트미션 정기전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회사 사옥 곳곳에 기독 미술인들의 모임인 아트미션 작가들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2019 아트미션 정기전입니다. 지난 1998년 기독 미술가들에 의해 신앙과 예술의 통합을 지향하며 시작된 아트미션은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을 찾지 않는 다양한 이들과 만나 소통하며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도소 등을 찾아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술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터치하고 계신지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면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전에선 보듬어주는 시선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일하는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만난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작품들이 좀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부 미팅을 1층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외부 직원분들도 전체적인 이 작품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런 작품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장 안에 또 기독교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국제사회와 정부, 정치권,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와 정치적 관점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또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비축미를 인도적 지원으로 돌리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회장 김명형 목사와 대한성공회 박경조 전 주교 등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 NGO 굿네이버스가 오는 11일 다가오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난민과 개발, 포괄적 난민 대응체계 이행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프랭크 레무스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고 김영환 한국외대 교수, 홍지영 경희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대구 범어교회 의료선교회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남의 육지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범어교회는 창립 110주년을 맞은 지난 2016년부터 의료 소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CBS 배진호 VJ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범어교회 의료선교회 회원 80여 명이 의료 물품과 도구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가량 배를 타고 도착한 욕지도. 쉴 틈도 없이 곧장 진료실을 차리고 봉사에 나섭니다. 성형외과를 비롯해 한의과, 재통과 등 진료 과목만 9개. 이날 하루 진료한 환자는 300여 명에 이릅니다. 좋은 의료 인력과 그리고 이미용 봉사 인력들을 활용해서 섬마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봉사하고 이런데 교회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면 너무나도 반응이 좋다 그래요. 진료실 옆 한 곳에서는 이미용 봉사도 한창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봉사활동 하러 왔었어. 이렇게 머리를 하게 되었네요. 욕지도 교회들도 의료선교가 섬주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힘이 된다며 반겼습니다.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4개 교회가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길에 정말 획기적인 횃불을 밝혀주는. 범어교회는 지난 2016년 설립 1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의료선교의 기틀을 다지고 해마다 취약 지역을 찾아 활발한 사역을 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산도 그리고 사랑도 그 외에 외국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의료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작은 한 걸음의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치료의 손길에서 시작된 이들의 봉사와 섬김이 욕지도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BS 뉴스 배진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제44차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도본부 총무 신승달 목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성소수자 연합과 행복한 윤리재단이 마련한 제3차 국제 탈동성애 부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홀리라이프 이요셉 간사의 탈동성애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가야된 목사, 길원평 교수, 이요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탈동성애 증언자들의 간증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직장선교연합회가 제13회 직장선교 대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장선교 대회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직장선교연합회는 오는 15일 대전 한빛교회에서 열리는 직장선교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선교 전략을 배우고 점검합니다. 새 에덴교회가 한민족평화나눔재단과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였던 필립 셔틀러 미국 해병대 예비역 중장과 휴전협정에 서명한 고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의 후손 등 참전용사와 전사자 가족 52명이 초청됩니다. 서울 YWCA는 유한 킴벌리와 함께 오는 22일과 29일 2019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개최합니다. 결혼 5년차 미만 부부 또는 예비부부 400명을 초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평등부부학, 부부소통학, 독립부부학, 가정경제학, 부부소통실습 등의 주제로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40회 목사고시를 위한 청원서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합니다. 카이캄은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시행해온 지난 20여 년 동안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으로만 관련 행정을 진행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남인도교회, 고린도선교회는 교회 지도자 연수와 교류 프로그램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지도자 훈련과 교류 프로그램에는 케냐 성공의 지도자 7명이 남인도교회 소속 11명과 고린도선교회 소속 7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